나는 솔로 드라마가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영식이를 설명할 때 늘 비슷한 단어를 붙였어요. 차갑다, 공감이 없다, 눈치가 없다. 방송 속 그의 말투와 표정, 타이밍 어긋난 행동들은 그렇게 보이기에 충분했어요. 웃어야 할 순간에 웃지 않았고, 다가가야 할 때 한 발 물러섰고,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등을 돌리는 일이 잦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었다면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직 해가 다 뜨지 않은 시간, 숙소의 공기는 늘 조용했어요. 누군가는 더 자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불 속에서 오늘을 버텨낼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 시간에 영식이는 혼자 부엌으로 나왔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물을 올리고 냄비를 꺼내고 식탁을 닦았어요. 그건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어요. 카메라가 특별히 비추지도 않았고 칭찬받을 타이밍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그는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전날 저녁에 어질러진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아침을 준비했어요. 영식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여지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 말로 하지 못하는 대신 행동으로 마음을 대신하려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그 행동이 늘 혼자만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영식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늘 약간 비껴 서 있었어요. 무리에 섞여 웃고 떠드는 자리에서도 그는 한 박자 늦거나 한 발짝 멀리 있었죠. 누군가 농담을 던지면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가볍게 넘겨도 될 순간에 오래 고민했어요. 그건 사회성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 정직해서였을지도 몰라요. 계산하지 못했고 포장하지 못했고 상처 주지 않으려다 오히려 상처를 사는 쪽이었어요. 그런 영식이가 이번 기수에서 마음이 움직인 사람은 현숙이었어요. 현숙이는 조용했고 조심스러웠고 누군가의 감정을 쉽게 넘겨짚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영식이는 더 말을 아꼈어요. 괜히 부담 줄까봐, 괜히 오해 살까봐. 하지만 말을 아낀다는 건 마음을 숨긴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데이트 자리에서 현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던 한마디가 있었어요. 정말 얻어먹어도 돼요? 그 질문에는 허락을 구하는 마음과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배려가 섞여 있었죠. 그때 영식이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가짜로 얻어먹어요? 농담이었을지도 몰라요. 어색함을 가리기 위한 말이었을지도요. 하지만 그 말은 현숙에게 닿기도 전에 이미 공중에서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영식이는 말을 던지고 나서 현숙의 표정을 확인하기도 전에 성큼성큼 앞서 걸어갔거든요. 현숙의 시야에는 그의 등이 먼저 들어왔어요.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멀어지는 뒷모습. 붙잡아야 할지,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지 모르는 순간. 그날 이후에도 비슷한 장면은 반복됐어요. 영식이는 감정이 복잡해질수록 말수가 줄었고 대신 행동만 늘어났어요.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아침을 준비했어요. 그에게 그건 분명한 표현이었어요. 나는 너를 신경 쓰고 있어. 나는 여기 있어. 말은 못해도 마음은 있어.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을 알아차릴 사람은 그 순간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다가오는 마음을 표정과 말투로 먼저 느껴요. 눈을 마주치고 조금 더 천천히 걷고 말을 이어가려는 태도에서요. 그런데 영식이는 반대로였어요. 가까워질수록 말을 잃었고 마음이 커질수록 더 혼자만 바빠졌어요. 그래서 그는 늘 혼자 상처받았어요. 왜 몰라주지? 이 정도면 알 수 있지 않나? 그 질문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어요.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영식이는 울지 않았어요. 표정을 크게 바꾸지도 않았고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죠. 그저 묵묵히 자기 방식대로 하루를 보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조용한 균열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채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도 영식이는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현숙이는 처음부터 영식이를 불편해했던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말수가 적고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지만 그 안에 뭔가 단단한 게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어요. 괜히 가볍게 대하면 안 될 것 같았고 괜히 다가갔다가 상처를 줄까봐 망설여졌어요. 현숙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한 발짝 남겨두는 사람. 상대의 마음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자기 마음부터 앞세우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영식이를 피한 적은 없었어요. 다만 다가가려다 멈춘 순간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문제는 그 멈춤이 영식이에게는 거절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영식이는 사람의 마음을 표정이나 분위기로 읽는데 익숙하지 않았어요. 대신 행동의 결과로 판단했죠. 말을 걸지 않는다.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는다. 먼저 다가오지 않는다. 그 모든 게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어요. 나는 관심 없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면 영식이는 더 말을 아꼈어요. 괜히 부담 주기 싫어서 괜히 민망해질까봐. 하지만 그 침묵은 현숙에게 또 다른 오해로 남았어요. 영식이는 왜 이렇게 차가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원래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걸까? 둘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서로 다른 언어로 서 있었어요. 데이트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도 영식이는 늘 앞서 걸었어요. 누군가 보기엔 무심해 보일 정도로. 현숙은 그 등을 보며 속도를 맞출지, 말을 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두어야 할지 매번 고민했어요. 그때마다 결론은 같았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 판단은 도망이 아니었어요. 겁이 많아서도 아니었고 밀어내기 위한 선택도 아니었죠. 그저 상대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한 사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멈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영식이는 그 멈춤을 볼 줄 몰랐어요. 그는 계속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마음을 쌓아갔어요. 아침마다 제일 먼저 일어나 조용히 식탁을 닦고 현숙이 좋아한다고 말했던 재료를 기억해두고 그걸 요리에 넣었어요. 말 대신 행동을 선택한 사람. 하지만 그 행동은 아무에게도 설명되지 않았어요. 영식이의 하루는 늘 바빴어요. 몸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죠. 왜 아무도 몰라주지? 그 질문은 점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대로 바뀌었고 그 끝에는 서운함이 아니라 분노가 남았어요. 그 분노는 누군가를 향한 게 아니었어요. 설명하지 못한 자신에게, 알아주길 바랐던 상황에게, 그리고 계속 어긋나는 타이밍에게 향해 있었죠. 현숙은 그걸 느꼈어요. 영식이 점점 예민해지고 있다는 걸. 말수가 더 줄고 표정이 더 굳어가고 있다는 걸. 그래서 더 다가가기 어려웠어요. 괜히 말을 걸었다가 화가 난 사람처럼 보이면 어쩌나. 괜히 상처를 건드리면 더 멀어질까봐. 그렇게 둘 사이에는 말로 하지 않은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그리고 영식이는 그 감정들을 혼자서만 감당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숙소로 돌아온 영식이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웃고 떠들 때도 그는 웃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감정을 쏟아냈지만 영식이는 늘 그 곁에서 조용히 앉아있기만 했어요. 그게 익숙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그랬을지도 몰라요. 마음을 말로 풀어내는 법을 누군가에게 배워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는 사랑도 서운함도 기대도 모두 혼자서만 삼켰어요. 현숙은 몰랐어요. 영식이가 그날 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말을 속으로만 되뇌었는지. 그리고 영식이는 몰랐어요. 현숙이 그를 피한 게 아니라 다가가려다 무서워서 멈췄다는 걸. 그날도
영식이는 혼자 상처받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그 상처는 아직 터지지 않았을 뿐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식이는 또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그날은 두부를 넣은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마음먹은 날이었어요. 현숙이는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정리했다기보다 밀어내고 있었죠. 다가갈수록 더 복잡해지는 감정이 무서웠고 영식이의 표정 없는 얼굴과 짧은 말들이 자꾸만 자신을 위축시키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선택은 분명했어요. 조금 차갑게라도 선을 긋자. 괜히 기대를 주지 말자. 그게 현숙이 나름의 배려였어요. 하지만 영식이는 그 차가움을 정리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 아직 할 말이 남아있다는 마음이 그를 마지막 날 아침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그날도 그는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지만 마음만은 달랐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현숙이 두부를 좋아한다고 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오래전에 들은 것도 아니었고 크게 강조된 말도 아니었지만 영식이에게는 이상하게 또렷하게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두부를 꺼냈어요. 김치를 볶고 국물을 붓고 마지막에 두부를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부서지지 않게, 모서리가 흐트러지지 않게. 그건 요리라기보다 마음에 가까웠어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을 그릇 안에 담아두는 일. 영식이는 그 김치찌개를 들고 여자 숙소 앞에 섰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부르지도 않았고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나오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안에서는 인기척이 있었지만 누구도 나오지 않았죠. 시간이 길어질수록 영식이의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역시 나오고 싶지 않은 거겠지. 이제 정말 끝인가? 그 생각들이 김치찌개보다 먼저 끓어올랐어요. 결국 그는 문을 두드렸어요. 크게도 작게도 아닌 어딘가 서툰 두드림.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세 분이시죠? 설명도 눈맞춤도 없었어요. 그저 준비해온 그릇들을 딸그락거리며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는 마치 화가 난 사람처럼 뒤돌아서 나가려 했어요. 그때 머리를 말리던 영숙이가 그를 붙잡았어요.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고. 영숙이는 늘 그랬어요. 누군가의 감정을 먼저 살피는 사람. 큰 누나처럼 묻고 다독이고 기다려주는 사람. 그 질문 앞에서 영식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나는 매일 아침밥 차리고 전날 상 치우고 현숙 씨가 두부 좋아한다고 해서 오늘은 두부도 넣고 김치찌개도 해놨는데 말은 문장이 되지 못했고 목소리는 점점 떨렸어요. 끝내 그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그동안 쌓아둔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영숙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영식아, 그런 말을 해야지. 내가 말을 안 하면 아무도 몰라. 내 마음 나도 이해해. 그 말은 위로였지만 영식이에게는 더 아프게 닿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그 순간 안쪽 방에서 잠을 자던 현숙이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문 너머에서 이름이 불리지 않은 채로 현숙은 나가지 않았어요. 나가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고 지금 마주하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것 같았어요. 그 선택은 영식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더 흥분할까봐 급히 여자 숙소를 나왔어요. 그리고 남자 숙소로 돌아가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곳에서 영식이는 엉엉 울었어요. 5박 6일 동안 쌓아온 서운함과 오해와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다른 출연자들이 울고 웃을 때도 유일하게 웃지 않던 사람이 그날 처음으로 소리를 내 울고 있었어요. 김치찌개는 식어가고 있었고 두부는 부서지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끝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영식이는 처음으로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 날이었어요. 방송은 끝났고 라방도 모두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다음 이야기를 향해 움직였지만 영식이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라방 화면 어디에도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죠. 누군가는 말했어요. 상처가 너무 컸던 거 아니냐고. 누군가는 도망친 거 아니냐고도 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냥 조용히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죠. 하지만 영식이는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자기 자신을 찾고 있었어요. 방송이 나가는 동안 영식이는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장면들, 자신이 기억하는 자신과 화면 속의 자신이 너무 달랐을 테니까요. 회사에서는 선배들과 동기들의 시선이 느껴졌을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겠죠. 봤다는 눈빛, 왜 그렇게 했냐는 질문 아닌 질문들. 영식이는 원래도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설명하는데 서툴렀고 자기 방어를 하는 방법도 몰랐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을 거예요. 자신을 오해한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만뒀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다만 확실한 건 그에게 그 시간은 버텨야 할 시간이 아니라 멈춰야 할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영식이는 도망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미움받는 자리에서 잠시 내려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는 누구보다 똑똑했어요.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도 구조를 읽는 힘도 있었어요. 하지만 감정 앞에서는 늘 초보였죠. 사랑도 그랬어요. 받는 법도 주는 법도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랑을 말 대신 행동으로 했어요. 밥을 차리고 정리를 하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마음을 없는 마음으로 착각했어요. 표정이 없는 얼굴을 차가운 얼굴로 오해했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야 시청자들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댓글들이 달라졌고 말의 온도가 바뀌었어요. 그땐 왜 몰랐지? 이제 보니까 너무 서툴렀던 거네. 미안하다 영식아. 그제서야 사람들은 알기 시작했어요. 그가 가장 부족했던 건 마음이 아니라 표현이었다는 걸요. 영식이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어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걸 몹시 두려워했고 그래서 더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상대에게는 벽이 되어버렸다는 걸 그는 나중에야 알았겠죠. 지금의 영식이는 조금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아주 많이 달라졌을지도요. 자기 사업을 생각한다는 말도 있고 동기들과는 예전보다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누군가의 형이 되고 누군가의 동생이 되어 천천히 사람 사이의 온도를 배워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행복은 요란하게 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영식이에게는 이제 조금씩 따뜻한 방향으로 오고 있을 거예요. 그는 끝내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사랑하는 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사람들은 알게 됐죠. 그가 가장 서툴렀던 건 사랑이 아니라 표현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실을 조금 늦게 알아챘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마음 한구석이 오래 아팠을 거예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영식이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 중에도 말하지 못해서, 표현하지 못해서 오해받았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영식이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기만의 속도로 사람을 배우고 있을 거예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조금 덜 서툰 모습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말 대신 마음이 아니라 마음 그대로의 말로 사랑할 수 있기를, 그를 이해하게 된 사람들이 조용히 그렇게 바라고 있을 거예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